결국 나중에는 수술을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한 7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걸. 안녕하세요.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이소연입니다. 밑빠짐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골반장기 탈출증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골반장기 탈출증이란 여성의 질벽 또는 자궁이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질 입구 근처로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질 입구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올 정도로 탈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는데요. 질 입구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를 2단계, 그리고 질 바깥으로 나온 경우는 다시 3단계, 4단계로 나누고, 여기서 4단계는 자궁이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반 장기 탈출증의 치료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그 빠져나온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정도로 내려와 있어도 어떤 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상담 당시 환자분의 주관적인 불편도에 따라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비수술적 방법은 불편은 한데 수술은 겁나시는 분, 또는 연세가 너무 많거나 기저질환의 중증도가 심해서 수술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권하게 되고, 페살이라는 실리콘 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 안쪽으로 끼워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지지해주는 방법입니다. 페살이는 그냥 저 이거 먼저 해볼래요 라고 하시면은 그 진료한 첫날부터 바로 시도해볼 수 있고요. 외래에서 충분히 끼워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장점은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사람마다 질 안쪽의 모양이 다르고 페살이도 단계별로 크기가 다른데 치료를 시작한 초반에는 이게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도 페살이가 자꾸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커서 꽉 껴가지고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는 수술을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술적 방법은 환자분들마다 빠져나온 위치와 정도가 달라서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질 입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내려온 부위가 질의 앞벽인지 아니면 질의 뒷벽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 첨부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질의 가장 안쪽에 있어야 할 자궁을 지지하는 구조가 무너져 내려서 자궁 자체가 내려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자궁은 많이 안 내려와 있는데 앞, 뒤로 질벽만 이렇게 늘어져서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질벽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고, 자궁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은 이 튀어나온 자궁을 단순히 떼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약해진 질 첨부를 지지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먹에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해먹이 오래되고 하중이 많이 실리는 경우 해먹의 천만 이렇게 늘어져서 땅에 닿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먹을 이렇게 지지하는 기둥 자체가 무너져서 천이 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만 늘어진 경우는 질벽만 늘어진 상태를 비유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늘어진 천을 잘라서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다시 작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둥 자체가 무너진 경우에는 아무리 천을 잘라서 작게 만들어도 특히 이 무너진 기둥 쪽의 천은 계속해서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기둥을 새롭게 바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질첨부 고정술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수술 중에 재건술이라는 범주에 해당하고요. 참고로 너무 참다 오셔서 자궁이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경우에는 조건만 맞는다면 폐쇄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제시하는 치료 방법이 정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어떠한 상태인지 검사를 한 후에 각자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처지는 게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출산력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여담이지만 요즘은 출산율이 높지도 않고 자연분만율도 과거에 비해 낮아진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질환의 환자들이 꾸준히 생기는 건 아마 고령 임신이 주된 영향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령일수록 아무래도 골반 저근육을 포함한 주변 지지 구조들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10달간 임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골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거나 이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복압이 심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좀 유난히 골반 근육이 약해서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고쳐볼 수 있는 점은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지 않는다거나 이제 쪼그려 앉지 않기 등은 이제 개선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골반 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 근육이 부족하면 이제 아령 운동을 하거나 팔굽혀펴기 등을 통해서 팔 근육을 강화시켜 주듯이 골반 저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이 아래쪽을 조여주는 그런 운동을 수시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그 탈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케겔 운동만으로도 밑빠짐 증상이 호전됐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복압성 요실금 증상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증상으로 병원으로 오기까지 한참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망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이를 먹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참으면서 지내시거나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냐 하시면서 정작 어렵게 진료를 오셔서도 치료에 있어서는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이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평균 연령은 한 7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빠짐 증상을 호소해서 오셨지만 실제로는 골반장기 탈출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이 비뇨부인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불편함을 애써 감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